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외교 논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제정치로도 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옛 트위터에 한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이 주장이 제기된 내용인데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대통령은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영상이 과거 2024년 9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었고 또 날짜와 상황이 설명과 달랐다는 점이 좀 논란이 첫 번째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에 규탄 입장을 또 냈고 이 대통령이 여기에 실망이라고 재반박하면서 X에 다시 글을 올렸죠. 그 글도 좀 화제인데요.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은 매국노라 부른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재반박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정치권에서 좀 크게 두 가지 논란 양상이 짚어지는데 먼저 이 영상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걸 알고서도 과연 올린 것이냐 여기 두고도 좀 쟁점이 짚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에 좀 비판하는 기조를 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김재일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다 아니다 뭐 이런 전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또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하기에 너무 경솔했다, 예. 리스키했다라는 것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매국노는 사실은 조금 이제 번외의 성격인데 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논쟁에 더 기름을 붓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예전에 그거는 뭐냐면은 그 언론들 그 부동산 다주택자 마귀 에게 돈을 밝히는 사람을 마귀라고 부르는데 예. 일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부추긴다라고 하면서 마귀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예.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기름을 부어서 참전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는 정교하게 설계됐다고 봐요. 이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조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논평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외교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X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냥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네. 검토해보지 않고 올렸다? 저는 그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를. 그 정도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쟁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하마스하고의 그 지금 2023년 10월 달에 시작된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 네. 하마스 대원을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이니까. 예.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일인 걸 알고 있고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에서 이거를 강하게 규탄을 했어요. 예, 저기 전직 대통령 바이든도 이거 뭐 호러불하다라고 했나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전쟁 범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는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옛날 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중동 이란에 가 있는 특사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봐야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우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협상해가지고 지금 네. 중국 배 나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배도 지금 나와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예. 이게 그리고 조용하면 안 되니까 떠들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반박도 하고 네. 이렇게 막 국제 그 외신에서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 이례적이다, 놀랍다, 용감하다라고 뭐 이렇게 칭찬한 데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SNS에 쓴 내용이 뭐냐면은 네. 위안부 강제 동원, 유대인 학살,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 전시 살해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렇죠. 유대인 학살은 홀로코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고 사실은 독일은 직접 가해자고 유럽들도 방조를 했다라는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나 방조를 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해요.
근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 동원은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 혐오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 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인권 보편의 문제다. 니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도 이렇게 지적한 거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프레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각각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의도가 있었고 계획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 사실 이 일련의 지금 X 게시물들이 좀 흐름이 다 읽히는데 이게 다 지금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실제로 설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속담에요.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 기자할 때 보면 사실 싸움이 벌어질 때 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더 커지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편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네가 뭔데 이 사람 편을 들어 라고 하면서 칼부림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 묘하게 우리 둘이 싸우다가 누가 옆에서 괜히 간섭을 하면 모든 증오가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전쟁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진짜 생각해 보면 시원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전쟁이 옳다는 생각 안 해요. 미국이 지금 그 이란을 치는 게 그게 뭐 이란의 미국의 국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옳다는 생각 별로 안 하지만 우리가 중불나게 거기 끼어들어서 뭐라고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하면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마 인도하고 일본이 거기 배가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야 나도 이렇게 한 상 말아 올리면 쟤네들이 나를 좋게 봐갖고 우리 배 통과해주면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앞으로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른바 이런 쪽에서 하는 공격들. 아니 트럼프한테 경주에서 왕관까지 선물해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참 눈이 좀 민망할 정도의 아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트럼프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노벨상 받으시라고 입에 바른 소리하고 왕관 선물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비판 안 했어요. 왜? 정말 눈꼴실이지만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참아야지. 대통령도 그거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 무슨 X인가 뭔가를 올리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시작된 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갖다가 100몇 명인가를 갖다 납치했잖아요. 그래서 학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동 사태는 굉장히 복잡해요. 오랜 시간 동안 원한과 원한이 쌓여 있어서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왜 그런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 펄펄 뛰게 만들고 다른 나라 쪽에서도 예를 들면 물론 어떤 나라에서 속 시원하다 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쟤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사이다 발언했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사람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런 거 느꼈거든요. 아니 자기가 권력 잡은 다음에 한 1년쯤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병인 것 같아. 근데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에 뭐 어느 정도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리스키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은 이제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각자 지금 나토도 지금 없애네 뭐 탈퇴하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봉쇄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건 한국이라는 외신 보도 이제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제일 타격을 받는데 미국이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니들이 알아서 해. 거의 지금 그 분위기잖아요. 니들이 손해보는 애들이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의존을 해. 한미동맹은 유지는 해야 되지만은 미국에 의존해서 지금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지금 엄중한 현실을 인식을 했다. 그래서 약간 도박적인 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스라엘을 제가 가장 동의가 안 되는 거는 김주혁 최고 말씀하신 거 중에 네.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면 그게 곧 트럼프를 비판한 거라는 그 논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 전쟁을 지금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국 국무부와 미국 대통령도 비판했던 부분에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2013년 10월에서 2년 반 됐거든요. 예. 지금 민간인이 7만 2천 명 죽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네. 굶겨 죽이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잔혹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예 거기를 완전히 봉쇄한 다음에 보급품을 굉장히 적게 줘가지고 네. 애들하고 지금 여성들 노약자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노사이드다 지금.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네타냐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저는 이란 정부도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이번에 3만 명 지금 시위 학살했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독재자가 어마무시하고 이거를 다 그럼 지적해야 되느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침묵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략적으로 저는 이거를 해가지고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된다면은 이거를 그렇게 비판할 일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한다. 현실적으로 그 지금 이게 전쟁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둘이서 동맹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사실은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그래서 뇌물 받아갖고 재판 받다가 일각에서는 그거 면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고 휴전이 되면 정전이 되면 바로 재판소로 또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판 대통령 자기가 네.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 전쟁을 하니까 그래 그동안은 봐줄게. 그렇지만 끝나면 바로 너 재판받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4개 재판받다가 대통령 돼서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저는 야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민주적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둘 다 특이한 사람들이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편먹고서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것에 정당성 여부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이해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똑같은 거지.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국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불나게 들어갔다가 양쪽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은 놈은 별로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그쪽 편 들어주면 반대쪽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네. 우리가 뭐 하려고 그 피해를 우리가 왜 다 받아야 되냐고요. 대통령이 사이다 발언해서 일부에서 국내에서 와 우리 대통령 인권 대통령 이런 박수 받으려고 그래서 국익을 그렇게 도박에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그 당장의 도박이 성공할지의 여부도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아닐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올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 네타냐후한테 이스라엘 저런 거는 결국은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지. 너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 니네가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신 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왜? 나 얘하고 같이 편 먹었는데 나랑 같은 편 먹으래 너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외교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깨버린 거예요. 예. 그래놓고 잘못됐으면 빨리 외교부가 뭐가 좀 잘못 자료를 줬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또 계속 바득바득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해요. 예. 아니 그럼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매국노입니까? 옛날에 저 반일 그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안 하면 토착 왜구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1년 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뭐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자신감 뿜뿜하셔갖고 국민을 매국노라고 불러도 됩니까? 언론도 매국노고 국민도 매국노고 뭐 토착 왜구고 이게 도대체 저는 진짜 이게 진보의 민낯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만 잘났어. 자기들만 우월해.
사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좀 단어가 아니라는 이런 지적도 물론 있었고, 또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도 있고 또 청와대 참모진도 있는데 이런 좀 중대한 메시지를 내기 전에 사실 걸쳐야 될 정무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나치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 SNS 소통이 더 문제가 부각된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 좀 계속 반복될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SNS를 활용한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뉴 노멀이 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기가 좋다. 대통령은 지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 부처에서 지르고 청와대에서 수습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세게 간을 보듯이 지르고 네. 그리고 우리의 공식 입장은 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외교부가 성명 내면서 약간 잦아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새로운 유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리스키해요. 제가 봐도 예. 리스키하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동일시에 대해서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혁 최고하고 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데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럼 트럼프가 발끈한 거예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돈에 이익에 자신의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동맹의 가치가 지금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우리가 또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북미 대화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하고 네. 그래서 뭐 가을쯤에는 또 북미 대화도 시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필요하면은 또 언제든지 이 네타냐후를 비판을 하든 말든 그거는 아무 중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비판한 것도 하고 네타냐후를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너무나 명백하고 미국이 지적했던 그 전쟁 범죄를 그래서 끌고 온 거다. 지금 말하기가 어렵게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예.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저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거는 네. 매국노 무슨 마귀 이런 거 좀 쓰지 마라 진짜. 이게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진영 갈라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진영들에서 또 이거 그냥 이런 논쟁이 아니라 매국노다 아니다 마귀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좀 더 이 행위에 대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